안녕하세요. 손선임 강사입니다.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요 밑에 있는 장비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네, 기억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장비 맞는데요. 얘가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보통 무대 바닥에 거의 다 있고요. 위치는 바닥에서 보시면 악기들하고 무대에 잭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DI 박스, 다이렉트 박스,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 다 줄여서 DI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적혀있네요. 액티브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 모델 5라고 적혀있습니다. 일단 장비예요. 근데 왜 쓰는지 오늘 짚어드리고, 그럼 쓰는 거 알았으니까 쓰는 요령을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시그널 변환을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 언밸런스 시그널을 밸런스 시그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언밸런스 시그널은 뭐고 밸런스 시그널은 대체 뭔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장비 간에 악기에서 나온 출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비로 들어가는 입력도 그렇고요, 우리가 장비 간에 연결하는 그 라인에 흐르는 시그널은 DC 볼트, DC 전류를 씁니다. DC 전류?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기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AC 전류가 있고 DC 전류가 있습니다. AC 전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 뒤에 있는 콘센트에서 꽂아 쓰는 전기를 얘기하고요, DC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배터리가 DC입니다. 둘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AC는 극성이 없다는 것이고 DC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극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DC를 쓰는 데 있어서 언밸런스 시그널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의 극성만 있어요. 근데 밸런스 신호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라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라운드? 땅이죠? 네. 금방 이제 의문이 풀리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성밖에 없는 게 세 가지 극성으로 변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타나 건반이나 다른 악기들을 연결할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55잭을 씁니다. 55잭 많이 들어보셨죠? 정식 명칭 알려드리겠습니다. TS 혹은 TRS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TS로 연결하게 되면 언밸런스 시그널이 되고요, TRS를 연결하게 되면 밸런스 시그널이 됩니다. 나중에 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S는 팁 슬리브, 그 다음에 TRS는 팁 링 슬리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S는 접점이 2개, TRS는 접점이 3개입니다. 그럼 이 다이렉트 박스가 그걸 변화해준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보시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55 TS 혹은 TRS 구멍이 들어가죠.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네, 극성 3개죠. XLR입니다. 네, 이제 완벽히 풀리셨습니다. 요 이유 때문에 씁니다. 잠깐, 근데 그 시그널이 변환된 거하고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여기서 질문이 들립니다. 저기도 이유가 있죠. 밸런스 시그널하고 언밸런스 신호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밸런스 신호는 선 길이가 10m 이상 늘어지게 되면 잡음이 발생을 합니다. 잡음이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외부 집회를 나갔다든지 전도 활동을 나갔다든지 악기를 써야 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길어가지고 55잭, 우리가 얘기하는 TS를 길게 연결해봤습니다. 분명히 안에선 잘 됐어요. 그런데 연결하니까 안 되네. 소리가 안 나기도 하고요, 잡음이 간헐적으로 칙칙칙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뚝 끊겨버리기도 하고요. 이거는 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우 따라 다릅니다. 큰맘 먹고 좋은 악기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초장부터 막힙니다.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요거를 꽂아주시면 단박 해결됩니다. 얘는 밸런스 시그널을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었죠. 밸런스 시그널의 특성은 10m 이상 길어지게 선을 연결하더라도 노이즈가 없습니다. 와, 획기적인 거네요. 근데 요거를
포맷을 변환해주지 않으면은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거 포맷을 변환할 때 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전원이 들어가게 된 타입이 있고요. 전원이 안 들어가는 타입이 있습니다. 액티브 타입이 있고 패시브 타입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패시브 타입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까만 게 패시브입니다. 얘는 전원 필요 없습니다. 회로에서는 동작하고요. 액티브 타입은요. 배터리를 쓸 수도 있고 여기서 팬텀 파워, 장비에서 나오는 전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전원이 끊기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맷 변환을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그라운드 리프트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임피던스 매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임피던스 매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꾸는 거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대체 왜 쓰는 것인가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개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얘는 모노 DI고요. 얘는 스테레오 DI입니다. 모노 스테레오를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잠깐 설명드립니다. 모노는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고만 동작을 합니다. 스테레오는 좌우 양쪽의 시그널, 두 개의 신호가 두 개, 입력부터 출력까지 다 두 개로 동작하게 되면은 스테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능은 똑같으니 제가 액티브 DI부터 먼저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을 보실게요. 짠, 보셨나요? 자, 앞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위에부터 눌러볼게요. 뭔가 불이 깜빡하죠? 네. 액티브 타임은 금방 전원이 있어야 동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는 파워 스위치고요. 얘는 9V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빠져라. 네. 이렇게 외부 전원 공급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렇게 배터리로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액티브 DI는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없이 장비에 팬텀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 캐논 잭으로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XLR 연결하게 되면은 네. 팬텀을 인가하면은 여기에 아까는 불이 깜빡깜빡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DI 쓰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할 사항이 이 불이 액티브 DI 같은 경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은 DI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깜빡이든지 계속 들어오는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버튼 눌러주셔야 되고 계속 들어온다면 위에는 굳이 손 안 대셔도 되겠습니다. 네,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밑에 버튼은 GND 리프트라고 적혀 있어요. 누르면 리프트, 빼면 아마 그라운드일 겁니다. 그라운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땅이라고 그랬었죠? 네, 전기 오너 접지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접지란 전기기기 쓰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음향기기에서도 중요성이 큽니다. 왜냐? 그라운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음향장비사에서 이 돌고 있는 대기 전력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돌면서 노이즈로 표현됩니다. 음향장비에서 험 노이즈, 하는 소리라든지 히스 노이즈, 치 하는 소리는 거의 접지 문제입니다. 근데 이 DI 박스가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TS로 연결하게 되면은 언밸런스 시그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밸런스 시그널에서 대기 전력이 돌면은 노이즈로 표현이 되고요. 10m 이상 늘어졌을 때 신호에 잡신호가 끼는 것도 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 요거 연결해가지고 버튼 하나 눌러주면 해결돼 버립니다. 네, 이쯤 되면 이거 안 쓸 수 없겠죠. 사랑해. 그래서 언밸런스 신호가 밸런스 신호로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두 극이 세 극으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라운드 리프트를 동작하게 되면 대기 신호가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제외한 나머지 한 극으로 대기 전기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면 노이즈로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럼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어 보시면요, 이제 정신명칭 쓸게요. TS, TRS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고요. 캐논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XLR도요.
XLR도 지금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썼던 케이블 중에서는 TS를 바로 XLR로 변환해서 납땜하는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이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런 케이블 쓰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맷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같은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가령 TS면 TS끼리, TRS면 TRS끼리, XLR면 암수 XLR로 매칭이 되어 있는 케이블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젠더를 활용하는 거 혹은 케이블 사이 커넥터를 바꿔서 활용하는 거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원선이 한 번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XLR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따가 이것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TS를 2개 꽂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쪽은 인풋이고요. 한쪽은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풋은 아시겠죠? 악기에서 소리가 나가면 인풋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링크라고 되어 있죠? 링크는 아웃풋입니다. 패러럴 아웃풋이에요. 2개 바꿔 끼우시면 안 됩니다. 장비를 연결하실 때 보통 이제 기타를 쓰시는 분들, 어쿠스틱 기타 말고요. 일렉 기타나 베이스 기타 쓰시는 분 같은 경우 PA 장비로도 시그널이 넘어가야 되고 앰프로도 시그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PA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PA 장비를 물릴 때는 기타에서는 인풋에다 연결해주고 앰프는 이 링크에다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송 장비로 시그널이 넘어가고 앰프에서 악기 연주자 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했네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ttenuat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ttenuation 사전 찾아보신 분들 벌써 계시겠지만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쇄라고 합니다. 줄이는 겁니다. 버튼이 2개예요. 둘 다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누르면 원래 신호에서 20dB만큼이 깎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개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거기서 20dB가 더 깎입니다. 마이너스 40dB가 깎이게 됩니다. 감쇄 스위치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악기 따에서 과입력이 들어온 경우는 DI에서 한번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또요, 악기를 서로 연결하고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즘은 사일런트 케이블이라는 것도 쓰긴 합니다. 근데 사일런트 케이블을 안 쓰는 경우에 ATT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악기를 빼게 되면은 툭 하는 스위칭 노이즈가 생깁니다. 장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감쇄 스위치를 누르신 다음에 케이블을 해제해 주신다면은 스위칭 노이즈가 안 생깁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선을 연결하고 해제하실 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액티브였습니다. 지금은 패시브입니다. 패시브는 얘도 패시브라고 말씀드렸죠? 전원이 들어갈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로 동작인 거 아시면 되겠고요. 요것 모노디아이를 보셨으니까 모노디아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인풋, 패러럴 아웃풋입니다. 여기에요. 똑같이 여기는 입력, 여기는 출력입니다. 그리고 어테뉴에이터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지금 얘는 좀 망가졌어요. 원래는 똑딱이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똑딱이 스위치를 한 번 밀어주면은 마이너스 20dB, 한 번 더 밀어주면 마이너스 40dB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캐논 잭 있죠? 자꾸 캐논 잭이라뇨. 밸런스드 아웃풋. 아웃풋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라운드 리프트입니다. 기능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테레오 DI입니다. 스테레오 보시면 딱 스테레오가 티 나죠? 구멍 2개, 2개, 여기는 레프트, 라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멍이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구멍은 인풋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스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링크, 패러럴 아웃풋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쪽, 출력은 이쪽 연결해 주시고 양옆으로 달리는 스위치가 어테뉴에이터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40dB까지 안 되네요. 패드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5dB만 감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치가 좀 작아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XLR 커넥터를 2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레프트 아웃풋, 라이트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도 똑딱이 스위치가 있네요. 그라운드 리프트, 그라운드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EDI에서 하나 좀 흥미로운 걸 지금 설명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50kΩ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600Ω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밸런스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형 신호를 평형 신호로 바꾼다는 게 벌써 여기 있는 단어로 증명이 돼버리네요. 그리고 킬로옴하고 오hm 단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이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임피던스, 저항이 센, 그러니까 출력이 좋은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는 저항값이 낮죠. 밸런스 신호는 저항값이 낮습니다. 그래서 로우제트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저저항의 신호가 장비로 들어가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DI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오늘 배우신 것 토대로 나중에 무대에 서시게 된다면은 악기를 연주하실 때 꼭 이 장비들 사용해야 될 때 올바르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왜 쓰는지 정도는 알고 가신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연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DI를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 갔니? 근데 어디 갔을까요?